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0강은 알을 깨고 나온 주몽, 고구려의 건국신화인데요. 지난 시간에 단군 신화에 이어서 오늘 고구려 건국신화,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백제 신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늘의 후손이란 뜻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그 조상이 말하자면 공통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만큼 지존의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고,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서 이제 주몽을 낳습니다. 그 주몽이 이제 활을 잘 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 형제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온조가 또 백제를 건설합니다. 똑같은 하늘의 후손이란 뜻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과 이제 백제의 이런 건국 시조가 같은 뿌리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고주몽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신비한 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의 시조인 박역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은 당시 사람들에게 시조 탄생의 신성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백조의 시조 신화에서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언급이라든가 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백제 건국의 주체 세력이 북쪽 부여족 계통으로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같은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주몽의 첫째 아들이 비류고 둘째가 온조인데 이 온조왕이 백조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온조가 비류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백제의 시조 역시 주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제도 하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모수와 유아의 만남인데요. 이것은 주몽,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 상황을 가리키는데 주몽의 탄생과 관련된 신화가 되겠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의 세 딸 가운데서 유화, 호나, 유화가 있었는데 이 세 딸이 도의를 피해서 청하, 오늘날의 압록강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그 웅시면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놀고 있는 찰나에 이때 천재 아들 해모수가 오령거 5마리의 그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세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합니다. 호나와 위아는 돌아갔지만은 맏딸 유화는 해모수와 만나게 돼서 해모수는 유화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해모수가 누구냐면은 이제 기원전 59년에 오령고를 타고 내려와서 졸본 인근에 북부여를 건설한 인물인데요. 나라 이름은 북부여고 수도는 흘술골성이 되겠습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주몽 그림인데요. 하백이 노여움을 갖게 됐다. 하백은 강의 신인데 해모수가 이제 자기가 천재 아들임을 밝히자 하백의 분노가 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모수는 자기의 신령한 능력을 보인 후에 유아와 정식으로 혼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유아의 부친 하백은 해모수가 자기 딸을 버릴 것을 걱정해서 해모수를 이제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유아와 함께 가죽 부대에 넣고 오령고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나 해모수가 올라가는 도중에 깨어나서 하백의 꼴한 처사에 분노해서 유화의 비녀로 가죽 부대를 찢고 유화를 태백산 물속에 버려둔 채 혼자만 승천합니다. 이 하백은 유화에게 크게 분노해서 유화를 귀양 보내고 말죠. 자, 이후에 동부여의 이 금호왕이 우연히 우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강가에 나들이를 갔다가 이 유화를 만납니다. 유화를 불쌍히 여긴 금호왕은 유화를 궁궐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는데요. 그렇다면 금호왕이 누굴까요? 해모수 사후에 헤브로가 왕위를 승계했지만
헤브르에게 아들이 없어 양아들로 받아들인 아들이 바로 금왕입니다. 그래서 이 금화가 정권을 승계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녀를 향하여 햇빛이 계속해서 비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아마 하늘에서 해모수가 작용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가 5대나 되는 커다란 알을 낳게 되자 금왕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이 알을 빼앗아서 돼지 우리에 던져버립니다. 여기 이제 가계도를 보면 금왕 유아 부인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돼지들은 이 알을 먹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금화는 그래서 소와 말이 짓밟고 가도록 알을 길가에 버렸는데 소와 말들도 알을 피해갑니다. 또 새들이 쪼아먹도록 들판에 놓아주었지만 새들은 오히려 이 알을 품어주었고 금화는 할 수 없이 도끼로 이게 내리쳐 보았지만 알은 또 온전했습니다. 금왕은 하는 수 없이 유아에게 이 알을 돌려주었는데 유아는 그 알을 따뜻하게 덮어주자 얼마쯤 지나 사내 아이 하나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라서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 신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여말로 주몽이다. 그날의 속원에 활을 잘 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양궁 뭐 10연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몽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해모수의 후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몽은 금왕의 다른 7아들보다 능력이 출중하자 그 아들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호시탐탐 살해 위험이 처하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모친 유화는 주몽에게 이 동부유를 떠나라고 충고하고 왕실의 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몽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거죠. 주몽은 오이, 말이, 혓보든 세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떠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날 이제 엄리대수라고 하는 강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앞길을 바로막는 이 강을 향해서 주몽은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다. 지금 나를 쫓는 자가 뒤를 따르니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감동한 자라와 물고기가 띠를 이어서 주몽을 건너게 해주는데 이 다리를 어별성고라. 고기어자 자라 별자를 써서 이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돌아가고 추격자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도 보면은 이제 동부에서 이제 고구려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몽은 남쪽으로 달아나서 졸본,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환인의 지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졸본의 둘째 딸, 그 소손호와 결혼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졸본 부양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이룬 겁니다. 원래 주몽의 성씨는 아버지인 해모수에 따라서 해씨였지만은 그러나 고구려 태조왕 당시 게르브 고씨가 집권하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조인 주몽의 성씨를 고씨로 바꾸게 됐다. 이제 나중에 동명성왕이 되죠. 기원전 36년에 후흥강 비류수 상류에 있던 비류국 여기 이제 비류국 송양국이라고 하던데 이 왕 송양이 활쏘기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략을 써서 북과 나파를 빼앗고 주술로 비류 땅이 물에 잠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빼앗는데 옛 땅을 회복했다는 뜻의 다물로 이름을 바꾸고 송양을 도주로 그쪽 말하자면은 그 지역의 서울로 삼게 된 겁니다. 이후 대대적인 영토 확장 전쟁을 벌여서 변방의 말갈족, 부락을 평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기원전 34년에는 졸본성과 궁궐을 완성해서 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였고 이후 태백산, 백두산에 해당하는데요.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 부곡저, 행인국, 부곡저를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동병왕릉은 졸본 근처 용산에 있다가 훗날 고구려가 평양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는데
이때 평양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은 현재 북한에 있는 주몽, 즉 동명성왕의 묘가 되겠습니다. 비류와 원조 형제의 모친이 소선호인데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입니다. 소선호는 북부의 왕인 해불의 아들 우태와 혼인해서 비류와 원조를 낳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 남편이 우태가 죽자 졸본으로 그때 망명했던 주몽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동부에서 도망친 주몽은 졸본부의 귀족인 연타발과 혼인관계를 맺은 후에 졸본부의 군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몽은 어쨌거나 소선호와 두 형제를 잘 보살펴 주었고 소선호는 이제 왕비가 되는데요. 또 다른 설로는 소선호가 우태와 혼인해서는 비류를 낳았고 우태가 죽자 주몽과 재혼해서 원조를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류와 원조를 얻기 전에 주몽이 북부의 예시라고 하는 여자와 사이에서 얻은 유리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오자 주몽이 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유리를 태자로 임명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리왕이 되는데요. 이에 비류와 원조 형제는 후일이 두려워서 남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주몽의 아들간도 유리가 있고 소선의 사이에서 혹은 비류, 원조라고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우태라고 하는 전 남편의 소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두 형제는 어머니 소선우와 함께 대수와 폐수를 건너서 미추홀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오늘날 이제 인천 부근 동명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기마술과 궁술에 아주 능한 무장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또 주술적 탈출을 감행해서 방수를 부려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자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몽신화는 동국 이삼국집, 삼국유사, 삼국상의 등에 수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동국 이삼국집의 동명왕 편이 가장 길고 가장 우수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똑같은 하늘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고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 해모수와 유아는 둘이 만나서 주몽을 낳았고 해모수는 기원전 59년 졸본 인근의 북부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으며 유화가 낳은 아래서 주몽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 주몽은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인 후에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더 남쪽인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 겁니다. 비류와 원조 형제의 모친 소선호는 졸본부의 귀족의 딸이었고 동명성왕의 장남이 유리가 태자로 임명이 되자 비류와 원조 형제는 남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미추홀의 나라를 건국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며 제가 지금 강성률 문학TV도 방영 중에 있으니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